쌍턴 착한합니다.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. 야 축하한다. 그러면서 뭐 진단금 나오겠네. 그런 식의 대화가 실제로 막 사례로 올라와. 근데 암이잖아요. 우리는 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. 닥터 프렌즈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다.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많이 들어봤죠. 들어보셨어요? 그쵸.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? 그 말에 대해서? 저는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갑상선암이 5년 생존율 뭐 95% 이상이다. 물론 암의 종류마다 다르니까. 한 연구가 5년 생존율 100%다 높았어요. 저는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갑상선암을 수술을 많이 하니까 그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요? 그거에 대해서는 천천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. 우리나라가 갑상선암이 진짜 많아요. 엄청 많습니다. 왜 그럴까? 아무래도 요오드 섭취량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좀 바닷가 쪽에 있는 나라들이 좀 높아요. 맞아요. 전반적으로 조금 더 높거든요. 근데 네.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어. 우리나라도 검진이 워낙에 활성화돼 있어요. 내분 비내과 짬바 다르다. 멋지다. 김진희 선생님도 그렇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초음파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좀 수준 높은 이런 초음파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또 많다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. 전문의가 될 수 없어요. 그리고 좀 더 저렴하니까 많이 하게 되죠.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냥 진실병원 놀러 가면은 받고 하거든요. 대부분 갑상선 검사 초음파가 약간 우리나라는 거의 기본 검진으로 북부 하다가 포함돼 있어요, 싹 봐주면 금방 보니까 사실. 갑상선도 보기도 편하고 금식이 필요하지도 않고 하니까. 갑상선암이 왜 생기냐면은 모든 암이 그렇지만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. 해주셨는데 요오드 너무 많이 먹으면은 갑상선에 염이 생기거든요. 염이 생기면 기능이 좀 저하될 수 있어. 여기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됐어. 자각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그게 이제 갑상선 암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. 이것도 가족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중에 갑상선암이 있다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주의해서 검진을 받아야 해요.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워낙 초음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발견이 된 거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5년 생존율이 100%가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,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쌍턴 착한 암이다.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. 예를 들어서 진승이가 나한테 와서 아씨 나 이번에 갑상선암 진단됐다. 그럼 부창현이 공감 못 해주면서 야 축하한다. 그러면서 뭐 진단금 나오겠네. 그런 식의 대화가 실제로 막 사례로 올라와. 근데 암이잖아요. 본인한테 굉장히 충격이거든. 그리고 이게 뭐 폐암이나 대장암이나 위암이랑 이런 암이랑 좀 달라. 뭐 10년, 15년 이렇게 봐야 돼.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은 그런데 30년을 보잖아? 대략 한 30%에서 재발합니다. 재발이 되게 잦아. 이게 또 갑상선암은 형태가 여러 개가 있어요. 네, 맞아요. 4가지가 있거든요, 크게. 미분야형이 되게 예후가 안 좋았던 기억이 나요. 그거는 진짜 안 좋아요. 그리고 문제가 제일 흔한 암을 갑상선 유두암종이라고 하거든요. 얘는 예후가 좋아요. 우리나라 대부분이고. 근데 이게 정말 드물게 미부화암이 되기도 합니다. 경과관찰하는 도중에. 저는 레지던스 4년 동안 그걸 2번 봤어요. 2분 다 돌아가셨습니다. 진단받고 이제 경과관찰하라고 했는데 1년 정도 관찰하시고 괜찮으니까 좀 나중에 와야겠다라고 하시고 되게 나중에 여기가 커져서 오신 거야. 봤더니 이게 종류가 바뀐 거예요. 근데 이러면 한 달을 못 넘깁니다. 미분화암은. 진짜 안 좋아요. 미분화암 진짜 안 좋아요. 아까 30% 정도 재발한다고 했잖아요. 재발한 경우엔 그리고 사망률이 좀 있어요. 재발한 환자의 15% 정도는 사망을 합니다. 마냥 막 무시할 정도는 아니에요. 그럼에도 갑상선암에 대해서 과잉으로 이제 너무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일본에서 나온 연구가 있어요. 맞아요. 그 액티브 서베일런스라고 적극적 감시. 적극적 감시. 갑상선암 말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우리가 한번 부검할 때 검사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나와요. 많이 나오는 거야. 어차피 갑상선 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게 이거 굳이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갑상선암이 발견됐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경과관찰을 해보자. 이거 바로바로 떼지 말고.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어떤 사람들을 치료를 할 것이냐. 그거를 또 굉장히 연구를 지난 한 10년 동안 많이 했어요. 맞아. 지난 10년 동안 엄청 바뀌어가지고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그 암의 크기가 갑상선암 1cm 이상은 전절제, 0.5 이상은 반절제, 0.5 미만은 경과관찰. 근데 지금은 직경 1cm 이하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경과관찰 해보자. 그것도 환자분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. 나이가 젊으면은 너무 지켜봐야 될 시간이 또 길잖아요. 그쵸. 막 언제까지 지켜봐 이거.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그게 좀 짧을 수 있고 그래서 갑상선이라는 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인데 전절제라는 거는 갑상선을 다 떼는 거예요. 전체 다. 이게 나비 모양으로 되는 양쪽을 다 떼는 겁니다. 그러면 솔직히 재발 가능성이 재발률 확 떨어지죠. 대신에 이제 갑상선이 없어졌으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들어서 드셔야 돼요.
평생 이걸 보충을 해야죠. 호르몬 약을 반절제만 한 경우에는 우리 몸은 항상 리저버가 있어요. 그래서 반을 띄면 호르몬이 반으로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물론 반으로 주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좀 올라옵니다. 그래서 안 먹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네, 호르몬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 안 드시는 경우도 있고. 보통 근데 처음은 또 드시더라고요. 처음엔 좀 반절제하고는. 많이 먹죠. 네.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전자주제술이 갖는 장점은 갑상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수술로 좀 긁어낸 거를 개로 이제 확 없앨 수 있는 우리 몸에 있는 갑상선 그런 세포들을 확 말려버리는 치료까지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재발률을 훅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. 지금 추세는 확실히 갑상선 암에 대해서 좀 유보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.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갑상선 암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. 이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거를 보면은 절대 이제 그런 말을 못 하실 텐데. 저희는 직접 수술을 하니까 범위를 보잖아요. 갑상선 수술할 때 목 얼마나 짤 것 같아요? U자 쉐입으로 이렇게 잽니다. 여기를 임파선을 다 긁어내는 되게 큰 수술이에요.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들었다 놓는 거잖아요. 목을 절개해서 여기가 이제 달라붙어서 위축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이게 뒤로 잘 안 돼.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도 사람들이 막, 야 그거는 진짜 방사선 치료랑 좀 다르잖아 라고 하지만 그것도 힘들어요. 입안이 막 건조해져 진짜로.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. 증상이 혹시 어떻게 되냐? 증상 있을 때 빨리빨리 하면 되지 않냐? 증상 뭐가 있을 것 같아? 갑상선 갑상선 그 증상 생기면 진짜 쉽지 않은데. 이미 크기가 커져 있는 이미 진행암이야. 그건 진행 꽤 한 거예요. 멍울이 만져진다? 네. 그다음에 목소리가 쉰다?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다? 이 세 가지 증상을 대표적인 증상으로 보는데 멍울이 만져져? 목에 전이가 됐다는 뜻이에요. 목소리가 쉬었어? 그러면 리커런트 레링지알 러브라고 이 반회호두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성대로 들어가거든요. 얘가 마비가 됐다는 소리예요. 음식물 삼키기가 힘들어. 와, 그건 식도- 갑상선 뒤에 식도가 있어요. 걔가 잡아먹힌 겁니다. 이 정도 진행하면 갑상선 암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.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검진을 하되 지금 병원 비침이 안 그래도 좀 유보적으로 변하고 있으니 네. 뭐 적극적 경과 관찰을 해봅시다라고 하면은 그 지침에 맞춰서 가시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지침에 따라가는 게 맞고 TV에서 착한 암 이러니까는 암이라고 들었는데 막 병원 안 가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. 갑상선 암에 진단된 본인에게는 오래 가는 암일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장거리를 잘 따라가시면 불필요한 시술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공감을 해서 정말 암 환자니까 좀 배려를 해주시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.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그런 글이 좀 올라왔어요. 우리 엄마가 이제 갑상선에 진단이 되셨는데 동창회에서 막 별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런다고 말을 듣고 오신 거야.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동창회 가기가 싫으신 거지.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건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